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자가 이수진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던 모양입니다. 한때 이수진 의원님 응원 제가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이성을 좀 찾으세요. 힘내시고요. 우리 대표님, 이재명 대표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라고 보내자 이수진 의원이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. 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 쳤어. 너네 눈에는 대표한테 당한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니?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.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.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. 저는 재판연구관 출신이니까 그 판결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뻔히 보이는 거죠. 왜냐면 이게 그 같은 사건들인데 공범이 징역 5년을 받았어요. 그 시각의 옆에 재판부도 똑같거든요. 달리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어쩔 수 없다라는 이제 포기가 생기더라고요. 그 판결을 보고 정말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. 그냥 그 심정이에요, 포기.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지울 수 없다.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더니 드디어 진실과 양심의 시간이 왔습니다. 이재명 사랑해를 외치며 공천을 바라고 있을 그분들에게서는 국민들에 대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어영비용 이재명 옹호하는데 그냥 긴 줄 따라가서는 이제는 단수공천이나 혹은 안정적인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. 이재명을 보위하겠다고 찐명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단수공천 받는다 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수진 의원인 것 같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방식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을 보더라도 유동규 씨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? 유동규 씨한테 그 한마디 유동규도 내 측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과연 지금 유동규 씨가 그렇게 폭로하고 나섰을까요? 유동규 같은 그런 사람은 제 측근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유동규 씨가 그걸 보고서 완전히 뒤로 돌아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면 참 사람이 필요할 때는 굉장히 쓰다가 한번 버릴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매정하게 버리는,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공천 탈락이라는 거는 그 절차와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거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. 왜냐, 4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이제 이 국회의원으로 했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당하는 공천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이 객관적인 데이터, 그다음에 그 절차,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. 당대표는 더욱더 그러게 됐죠. 근데 또 전화해서 형님 꼴찌던데요? 이런 이야기 한다든지 이야기해서 2% 지던데?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, 그러니까 상대방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백현동, 대장동 사건들 이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 겪는 거 보면 다 관련자들이 배신하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10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? 바로 이 문제도 이거 그대로 이런 본인의 어떤 이 퍼스널리티가 당에 적용되다 보니까 결국 이수진 의원도 지금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공천 탈락 이런 거 객관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절차가 이렇게 사람을 모멸감을 줄 수 있는가, 바로 그 점에서 굉장히 분노해하는 것 같습니다. 진실을 말하는 모습에 응원을 해야 하는데 많이 늦은 것 같네. 역시 국회의원은 공천에 목숨을 거는구만.